여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가족이 있습니다. 딸의 미국 급식이 부실하다고 느꼈던 엄마는 매일 한식 도시락을 싸줬다고 하는데요. 학부모 커뮤니티는 한국 음식을 싸오는 모습에 미국 자녀들이 영양에 맞지 않는 쓰레기 음식에 노출되게 하지 말라며 엄청난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엄마는 굴하지 않고 한식 도시락을 정성을 다해서 싸줬고 결국 이 한국 음식 하나 때문에 미국 학교에는 한식 문화가 퍼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의 한 중소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레이스 김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주부였는데 남편의 미국 본사 정근 통보로 온 가족이 갑자기 이 낯선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국날 회색빛 하늘과 차가운 바람이 맞이한 미국의 한 도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쓸쓸했습니다. 처음 근처 마트에 들어갔을 때 익숙한 한국 식재료들을 찾기 어려워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딸 엘리의 첫 등교날 미국 국제초등학교 앞에는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우리 학교는 여러 나라 출신의 학생들이 있어 엘리도 금방 적응할 거예요 라고 했지만 엘리를 교실에 두고 나오는 그레이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엘리는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국 학교 점심은 전부 똑같아. 월요일은 햄버거, 화요일은 감자튀김, 수요일은 치킨 너겟, 목요일은 피자, 금요일은 콘치즈까지 전혀 든든하지 않아. 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레이스는 미국 학교 급식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미국 급식은 메뉴가 영양보다는 가격과 간편함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웠던 것이었어요. 여기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미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공공보건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어요. 먼저, 급식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큰 문제인데요. 미국의 학교 급식은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운영되지만 실제 집행은 주와 지방정부에 맡겨지다 보니 작은 배분이나 식재료 조달, 메뉴 선정 등에서 일관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기본 영양 기준을 제시해도 각 지역 교육구에서는 예산 제약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이를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 한쪽에서는 신선한 농산물 대신 가공식품이나 보존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양 품질과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많은 학교 급식 메뉴가 가공식품에 의존하다 보니 나트륨과 설탕, 지방 함량이 지나치게 높았어요. 이런 식품들은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과도하게 사용되는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예산 부족이나 보관의 어려움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부족해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저해되어 면역력이나 성장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더불어 메뉴 다양성과 문화적 반영 부족 역시 문제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지만 학교 급식 메뉴는 종종 하나의 표준화된 메뉴에 치중돼요. 이 때문에 우리 아이처럼 소수민족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에 맞는 음식을 제대로 접할 기회가 적어 정체성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 생산 방식으로 개별 취향이나 건강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된 메뉴 선택은 학생들에게 불만을 안겨주고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예산과 자원 배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 학교 급식은 연방정부의 지원과 지역 교육구의 자금 조달에 크게 의존하는데 특히 저소득 지역의 학교들은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신선한 식재료 구매, 전문 영양사 고용, 최신 주방 설비 도입 등이 힘들어 메뉴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부유한 지역은 다양한 식재료와 최신 설비를 갖춘 주방을 운영할 수 있어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결국 급식 품질 차이로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식품 안전과 위생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산 제약으로 인해 학교 주방에서는 식품 보관과 가공에 필요한 설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의 신선도 유지와 안전한 조리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위생관리가 미흡해 식중독이나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이 커지고 이는 지역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영양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영향도 동반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메뉴는 학생들에게 식사 시간에 불만과 스트레스를 주고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반영한 음식을 접할 기회가 적어져 존중감과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렇게 아이들 급식 문제로 근심 걱정이 쌓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한국 음식으로 위안을 삼던 엘리는 말했어요. 엄마, 내일부터는 엄마가 싸주는 한식 도시락 먹고 싶어. 우리 김밥, 불고기, 그리고 반찬들도 같이 싸줘. 처음에는 외국 학교에서 한국 도시락을 꺼내 먹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엘리의 씩씩한 대답에 그레이스는 용기를 내어 도시락 싸기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도시락을 싸고 나서 학교가 끝난 후 엘리는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 진짜 최고였어. 친구들이 다 신기해했어. 특히 계란말이와 불고기가 제일 맛있대. 그레이스는 마음 한켠에서 뿌듯함과 동시에 걱정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은 대체 어떤 음식들이 나오는 거야? 라고 엘리가 물었고 엘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메뉴야. 엄청 단순하고 반찬은 거의 없고 채소도 완전히 푹 익혀서 맛이 없고 밥도 푸석푸석하고 제대로 된 맛이 아니야. 그렇게 매일 도시락을 싸면서 그레이스는 점점 다양한 메뉴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등 엘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번갈아 준비하며 아이의 입맛을 사로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이스는 단순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재료로 밥, 김,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넣어 정성스럽게 말아 올렸습니다. 엘리야, 내일 아침은 엄마가 만든 김밥 도시락이야. 먹어보고 내 친구들도 맛있다고 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알록달록한 야채와 함께 예쁘게 썰어놓은 김밥 한 줄이 도시락에 담겼습니다. 그레이스는 김밥 도시락에 편지도 써주었습니다. 엘리, 맛있게 먹으렴. 밥과 다양한 채소, 계란, 고기가 들어가 있어. 한 입에 쏙 들어가지? 엘리는 김밥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김밥이다. 소풍 때만 먹었었는데 오늘은 학교에서 먹네. 친구들에게도 꼭 보여줘야지. 학교에서 엘리의 김밥 도시락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반응과 함께 이건 뭐야? 왜 검은 김이 쓰였지? 라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엘리가 먼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자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다음에도 또 싸줘. 김밥은 금세 7, 8개씩 사라졌고 엘리의 도시락은 점점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메뉴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국 학부모 회의에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학부모들이 왜 우리 학교에서 한국 음식, 특히 김밥이라는 걸 먹어야 하냐며 혹평을 퍼부었습니다. 한 학부모 클레어 존스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해진 미국식 급식 대신 외국의 이상한 음식을 얻어먹는 게 과연 옳습니까?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도시락을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신 아이가 한국식 도시락을 싸와서 우리 미국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난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미국식 식단에 맞지 않는 이국적인 음식은 우리 아이들 입맛에도 건강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국 도시락 싸와서 미국 아이들이 먹게 하지 마세요.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음식은 먹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식습관을 지키려는 엄마의 분명한 의사입니다. 그 순간 그레이스는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한 끼 식사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을 통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음식을 경험한 것뿐입니다. 저는 계속 한국 도시락을 싸줄 것이고 이를 나눠 먹는 것은 아이들의 자유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학부모 회의는 끝이 났어요. 그러던 중 학교 내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의 책임자인 영양사 에밀리 밀러 역시 처음에는 김밥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김밥을 먹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밀러는 다시 학부모 회의를 열고 노트북을 꺼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쌀, 단백질, 야채, 때로는 과일까지 포함한 영양 균형이 훌륭한 음식입니다. 미국에서 흔히 먹는 햄버거나 감자튀김, 콘치즈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어 그는 다양한 종류의 김밥, 참치김밥, 불고기 김밥, 채소김밥 등과 그 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레이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싸준 김밥 하나가 이렇게 큰 논란과 변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어. 다음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더욱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어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게 준비한 김밥은 어느새 20줄에 이르렀고 그 수요에 그레이스는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학부모 채팅방에는 여전히 김밥에 대한 비난과 오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 엄마가 싸운 이 이상한 김밥을 먹어야 한다니라는 메시지가 쏟아지는 가운데 학교 교장과 학부모 회의에서는 김밥 도시락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밀리 영양사는 아이들이 김밥을 먹을 때 잔반이 거의 없고 채소 섭취가 늘었다며 긍정적인 데이터를 제시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에서 한식에 부정적인 학무부 클레어 존슨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미 검증된 익숙한 메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한국 음식 같은 전혀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먹어보지도 않은 이국적인 음식을 가져오는 것은 너무 걱정이 돼요. 보기에는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서 우리 아이들의 연약한 입맛과 소화기관에는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강한 향신료와 특유의 발효 냄새가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봐요. 또한 학교 급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한국 음식처럼 매운맛과 복잡한 조리법이 들어간 메뉴가 추가된다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식사 패턴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음식 알레르기나 소화불량 같은 문제를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매일 급식 시간에 낯선 맛과 냄새에 당황스러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익숙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처럼 간단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 음식처럼 강한 매운맛과 독특한 향이 있는 음식을 학교 급식에 반입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셈이 되니까요. 우리 모두가 평소에 익숙하게 먹어온 음식들이 아이들에게는 더 적합하고 급식 메뉴도 검증된 안전한 음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음식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해요. 그때 영양사 에밀리와 그레이스는 차례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차분하게 김밥은 미국의 햄버거, 감자튀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양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미국 엄마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평소 먹던 미국 급식은 단조롭고 영양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제 아들이 김밥을 먹고 나서 너무 좋아하며 입맛도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이어 영양사 에밀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급식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밥은 그 첫 번째 사례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에밀리는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글로벌 런치데이로 지정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는 건 어떨까요? 첫 달은 한국 음식, 그 다음은 이탈리아, 인도, 중동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차분하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학교에도 건강하고 다양한 식문화를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레이스는 집에 돌아오며 한숨 돌렸습니다. 처음엔 미국 엄마들의 혹평과 비난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김밥을 즐기고 학부모들까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첫 번째 글로벌 런치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식당은 한국 전통 장식과 함께 K-파프 음악이 흘러나왔고 메뉴에는 김밥, 불고기, 잡채, 떡볶이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아이들에게 젓가락 사용법도 가르치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은 줄을 서서 김밥을 기다렸고 대부분 다 먹은 후 더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에밀리 영양사는 오늘 급식 잔반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라고 기뻐하며 발표했고 그날 저녁 지역 신문에서는 한국 엄마의 김밥, 미국 학교 급식 문화의 변화를 이끌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김밥에 대한 칭찬이 일색이었어요. 미국 학교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주식은 보통 햄버거, 치킨 너겟, 피자, 감자튀김, 콘치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음식은 대체로 고열량, 고지방, 고나트륨의 특징이 강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제공하기보다는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가공된 메뉴들입니다. 반면 김밥은 영양 균형이 잘 맞습니다. 쌀, 단백질, 불고기, 달걀, 참치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신선한 채소가 한데
어우러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맛과 질감이 어우러집니다. 여러 재료가 한 입에 쏙 들어가 있어 맛의 다양함과 식감의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맞춤형 조리가 가능합니다. 재료 선택에 따라 아이들의 알레르기나 취향에 맞춰 유연하게 레시피를 변경할 수 있어 영양과 맛 모두를 조절하기 쉽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이 주로 가공식품과 정해진 메뉴에 의존하는 반면 김밥은 전통 한식의 철학에 따라 영양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이로 인해 김밥은 아이들이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게 하고 잔반이나 과도한 당류, 지방 섭취 문제를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우월한 선택입니다. 결국 미국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햄버거와 피자 등의 주식이 간편하지만 한계가 있다면 김밥은 건강과 맛,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도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김밥 도시락은 미국 학교에서 단순한 간식이 아닌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급의 아이들까지도 그레이스가 싸운 김밥을 먹으며 이제 점심시간이 기다려져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점차 김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날카로운 비난을 했던 미국 엄마들도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김밥이 이렇게 맛있고 건강하다니 믿기 어렵네요 라며 사과하고 감동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 양양사가 그레이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레이스 씨, 김밥 말고도 비빔밥이나 잡채를 급식에 도입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다양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는 메시지를 받고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다양한 한식을 연구해서 미국 엄마들에게도 레시피를 공유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시간이 흘러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은 매주 미국 학교의 정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20주씩 싸야 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지만 어느새 그레이스는 감당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미국 엄마들에게 직접 김밥 레시피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김밥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선사합시다. 그녀의 자부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몇 달 후 학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 교사, 그리고 급식 담당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다시 한번 김밥 도시락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클레어 존슨도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들며 말했어요. 처음엔 오해와 비난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김밥의 맛과 영양을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를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 도입에 찬성했고 미국 학교의 급식은 한층 더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레이스는 남편과 엘리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와인을 따르며 그레이스, 내가 한국 음식을 통해 미국 학교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다니 정말 대단해. 라고 웃으며 말했고 엘리도 엄마 덕분에 점심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우리 문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과 다문화 교류의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후 지역 신문과 방송 매체들이 한국 엄마의 김밥이 미국 학교 급식 문화를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고 아이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는지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미국 국제초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던 글로벌 런치데이가 이제는 매주 다른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는 정규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에밀리 영양사는 각국 출신 학부모들과 협력하며 이탈리아 파스타, 인도 커리, 중동 팔라펠, 멕시코 타코 등 다양한 메뉴를 미국 급식에 맞게 재해석했고 급식 잔반량은 60% 줄고 아이들의 채소 섭취량은 2배 이상 늘었다는 데이터도 발표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엘리와 함께 산책하던 어느 일요일 오후 엘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억나?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점심시간도 별로였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이 제일 기대돼요. 그레이스는 아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가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나누면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때 미국 엄마들의 혹한 비난 속에 시작된 한식김밥 도시락이 결국 미국 학교 급식 문화의 혁신을 불러오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건강한 식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놀라운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외에서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나누며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기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